뭐예요? 오늘 쇼폼을 준비해요. 오늘 쇼폼 찍은 날인데 코카인 댄스를 왜 봐요? 댄스는 댄스니까. 빨리 강의나 시작해야 커요. 브라보! 짜잔. 브라보 하자면서요. 짠으로 합시다. 예, 아무튼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예. 네,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정프로입니다. 예. 네. 오늘 뭔가 한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예, 저희보다 얼굴이 함께했지만. 조금 더 크신 분이 오늘 불참을 하셨죠. 예. 아주 편안한 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쇼폼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 오늘 쇼폼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날인가요? 쇼폼 좀 알아요? 출근할 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세 개의 플랫폼 아닙니까? 저 뭔데요? 쇼츠, 릴스, 틱톡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네. 그죠? 얘기하실 때. 사실 저 마크가 좀 생소하긴 하네요. 쇼츠는. 쇼츠 생소하죠? 예, 릴스가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오늘 쇼폼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심층 너무 그렇게 오버하진 마시고 얕고 깊게. 오케이. 무슨 소리예요? 예, 아무튼 얕고 길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깊고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폼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길게 만드시긴 했나 봐요. 저희가 좀 얇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 좀 얇은데 원래. 저는 근데 머리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참고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뒤에 있다고 누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진심으로요? 예, 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 쇼폼의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직장인 분들 그래도 한 30, 40대 되시는 분들도 쇼폼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저도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 쇼폼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쇼폼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예. 지금은 쇼폼 시대. 네,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제대로 쇼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죠. 예, 또 학자 같은 얘기 한번 작잖이 한 5초만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그 사무자동화라는 얘기 아십니까? 녹탄티 나는데. 예, 사무자동화 시대가 있었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대가 뭡니까? 그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다루게 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TV 그 드르륵 열고 드르륵 돌리던 그 시절 기억하세요? 본 적도 없는데. 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역시 MZ 세대 아니세요? MZ 세대죠. 문제가 많네요, 역시 MZ 세대는. 과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드르륵 열고 드르륵 하는 그런 브라운관에서 열던 그런 가로형, 롱폼의 영상들이 질비했던 시대였죠. 이 모바일 혁명 시대 때는 뭐겠어요? 과거에 가로의 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영상들을 이제 모바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돌려볼 수밖에 없어요. 제 손도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죠. 드라마 편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런 욕구에서 시작된 플랫폼들, 바로 쇼폼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가로형 콘텐츠를 그냥 싹둑 자르거나 얼굴 반쪽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해내거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쇼폼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이라든지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럼 좋은 얘기십니다. 이용층은 지금 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을 해봤던 계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출근길에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50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10대가 20대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쇼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 쇼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폼도 과거의 영상 제작 문법을 가로형과 롱폼의 제작 문법을 따라야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만큼 문법, 그 쇼폼이라는 것에 대한 문법도 존재하지 않고 편리하고 이렇게 가장 큰 장점들을 가지는 것 같은데 네. 쇼폼이 유행하게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다 얘기하셨어요. 어. 제작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과거와 다르게 이 쇼폼 앱을 통해서 그냥 녹화 버튼 누르고 그 안에서 각종 효과 쓰고 음악 넣고 그냥 메시지 하나 넣으면 딱 끝납니다. 1분에서 3분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심지어는 얼굴도 깎아줘요. 제가 생각했던 근데 쇼폼의 유행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한민국 종특이라고 할까요? 좀 핵심 사항만 좀 먼저 알고 싶은 드라마에서도 편집되어 있는 거 보면은 좀 중요 부분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라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네. 또 그게 광고 효과도 되게 높다고 듣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호흡이 빨라서 그래요. 굉장히 호흡이 빠릅니다. 아까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결국 1분짜리와 3분짜리가 굉장히 빨리 재생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초 안에 승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초 안에. 이게 이제 보통 영상이 나오면 쓱 보고 공감을 하면 좀 오래 기다리면서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달지만 재미없으면 바로 스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호흡이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메시지 모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로용과 롱폼의 시대처럼 그렇게 문법이 안 맞다라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든지 이거를 아주 편리하고 아주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세로용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죠. 예,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좀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영상 찍자고 할 때는 뭘 얘기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가 준비하세요. 그럼 좀 이런 걸 네가 만들어 준비하세요. 보세요. 네가 예. 예, 그래서 뭐 보니까 구찌 챌린지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얘기해 주려고 이거 넣으신 거예요? 여기 동참 안 하셨죠? 그렇죠. 네. 구찌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동참하진 않았는데 나이키 챌린지면 제가 진짜 자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맥락이에요. 음. 예,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구찌를 좋아하거나 구찌 제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각자 해석을 했어요. 구찌에 대해서. 자신이 모델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여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 착용샷을 올리기도 하고 약간 구찌 배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 구찌의 감성을 구찌 챌린지로 모두 다 드러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챌린지는 그 예전에 그 아이스 버킷 네.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류기리병. 예, 약간 공익적인 목적을 띠는 챌린지들이 되게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예, 챌린지라는 게 그때도 뭐 챌린지라고 이름이 되었지만 릴레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유행하던 것 때문에 기성세대분들께서 챌린지인데 해시태그 챌린지 붙여놓고 전 누구누구한테 지정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지정하면서 그냥 릴레이를 하는 건데 챌린지라고 하는 거죠. 챌린지는 결국 이렇게 지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정말 공감하고 자신도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가 딱 대포가 돼야 돼요. 구찌 챌린지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되게 마케팅하기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찌라는 제품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개인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개인이 짧게 숏폼으로 찍어서 막 바이럴로 확산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기업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번 이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좀 변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마케팅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마케팅 냄새가 나는 순간 그냥 확산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자기가 광고하는데 동원된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는 이제 뭐랄까 공급자는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이 광고주들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서 되게 첨예하게 기획도 하고 그걸 메시지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매체 전략 만들고 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게끔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방식이 완전 달라요. 지금은 전략도 완전 다르고 어떻게 하면 정말 공감을 해낼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밈화되고 바이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이게 지금 구찌 챌린지라고 좀 예시를 들었지만 개그맨들 오디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재밌으면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개그 챌린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일반인인데 이제 개그맨 지망생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그 웃기게 생긴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뭐 인정은 하시는군요.
예, 근데 뭐 목소리는 괜찮으니까. 그게 뭐 결국에는 본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챌린지를 해나가는 거죠. 바로 이거 뭐냐면 본인들의 진정성을 담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개그맨으로서 자질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스카우트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뭐 개그맨은 콘테스트를 엽니다. 아니면 구찌 모델을 선발합니다. 뭐 이렇게 열었죠. 그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마케팅 전략부터 매체 전략,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이 숏폼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우리 노란색 배경처럼 딱 이 구조도 그렇고 영상의 구조도 그렇고 기획부터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성세대들의 이해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전문가들하고 함께 워킹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역풍 맞습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뒷광고 있죠, 뒷광고. 네. 쇼폼은 앞광고예요. 네. 그냥 대놓고 광고합니다. 예, 대놓고 광고합니다. 대놓고 광고예요. 나 광고인데 우리 같이 공감하면 함께 합시다. 패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롱폼과 와이드 영상에서는 막 여기서 막 커피 놓죠. 이렇게 커피 놓고 노란색으로 나오네요. 커피가 이렇게 커피 2개 놓고 이게 이제 갑자기 뭐 홍삼 쫙쫙 빨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맥락이 없이 네. 예,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앞광고니까 공감할 사람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함께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쇼폼인 거고 챌린지인 거고 지금의 완전히 바뀐 이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쇼폼이 꼭 챌린지와 캠페인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쇼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쇼폼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는데 여기 몇 개 적어놓긴 하셨네요. 근데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미미는 어떤 건가요? 밈이에요, 밈. 예? 밈이요, 밈. 밈? 밈. 그 밈이 저렇게 써요? 예, 밈. 밈. 예. 장난인 거 아시죠? 전 메모라고 할까봐 두려워. 다행이네요. 예. 왜 그래도 박사연구원인데 네. 메모라고 하긴 그렇죠. 네. 당연히 밈 알고 있고 전 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쇼폼이 그 어떤 특정 영상이 되게 유행 많이 타서 그 영상만 되게 많이 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밈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이렇게 뭐 지금 밈도 그렇고 사실 밈만 또 얘기하기도 그래요. 사실 뭐냐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쇼폼 콘텐츠 유형이 어떻게 돼요? 라고 가장 궁금하실 건데 왜냐면 되게 딱 봤을 때 정말 그냥 되게 산발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공감하고 재미없으면 넘기고 너무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쇼폼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콘텐츠가 다양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서 쇼폼을 이렇게 경험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코카인 댄스를 초반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댄스가 들어가죠. 예. 이렇게 지금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 유형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그 유형화에 맞춰서 사실 이 쇼폼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 된다는 건데 메이크업은 진짜 화장하는 거 메이크업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우리가 뭐죠? 누구죠? 뭐요? 누구죠? 이사벨? 그 누구죠? 이사벨 말고요. 우리 같이 함께 소목타터 9988 했던 누구죠? 그 뷰티 깡패? 뷰티 건달? 뷰티 건달이죠. 예.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메이크업 한 상태로 해서 콘텐츠를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이 상황극 유형이 이제 거대한 유형으로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인이 이제 막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혼자 얘기하고 막 혼자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개그맨이 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특정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해석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극 콘텐츠가 굉장히 한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두 번째는 이 분장이에요. 메이크업. 갑자기 뭐 이제 보여주죠. 비포 앤 애프터. 그래서 지금 승찬이가 애프터이지만 이거 벗겨내면 옥동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페이크 서프 같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이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요런 유의 이제 그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또 세 번째 큰 부류로 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브이로그가 있겠죠. 브이로그. 그러니까 1분 안에 자신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쇼폼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 브이로그의 관점, 뭐 T로그라고 부르기도 해요. 틱톡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로그라는 걸 붙여갖고 이제 자신의 일상을 1분 안에 보여주는 경우도 꽤 많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다. 강아지 좋아하시죠? 네, 저희도 강아지 키우고 있고. 바로 그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 영상 보면 또 참지 못하죠. 맞아요. 바로 귀여운 영상들, 펫과 관련된 지금 여기 제가 해시태그로 펫을 써놨는데 그런 귀여운 영상들도 굉장히 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게 제가 5번째 영상을 말씀드렸고 6번째는 뭡니까? 바로 댄스입니다. 댄스. 아까 코카인 댄스도 얘기했지만 댄스 챌린지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뮤지션의 이제 음악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챌린지 댄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댄스만 있겠어요?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도 부르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틱톡 같은 경우에는 듀엣이 돼요. 듀엣. 반 이렇게 갈라서.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자기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해시태그 붙여고 밈으로 확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 창문을 열어다오가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을 잘라서 옆에서 왜으냐 이 새끼 뭐 이거는 그럼 아니면 옆에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차 문 열어달라고.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이게 있었죠. 흑인이 이거 기억나요? 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이제 노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밈화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밑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정리하는데 지금 외우질 못해갖고. 예.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게 뭐였습니까? 정보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정보 같은 콘텐츠 유형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뭐 아까 저랑 점심 먹으면서 개꿀 이랬잖아요. 개꿀. 네. 이 꿀팁도 전달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개꿀과 꿀팁은 어떤 연관이 있죠? 꿀이 있다는 건가요? 그 아시죠? 10대, 20대 그리고 MZ세들은 개를 베리의 의무로 쓴다는 거. 베리. 개. 그 개. 개 맛있다 이런 거. 베리 매우 맛있다를 개 맛있다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꿀도 매우 좋은 꿀팁이다. 예, 이런 관점이고 아까 밈화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듯이 이런 쇼폼에서도 검색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영상의 퀄리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형 중에 완전하게 영상이 기획돼서 찍어진 콘텐츠들이 있어요. 개그맨들이 이제 자신들 팀하고 같이 해서 찍는 콘텐츠들도 있고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유튜브들도 그냥 막 올라갔었어요. 화질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특정 콘텐츠들이 막 이제 유형화되기 시작했죠. 와글와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수업 때 들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B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광고에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3B. 네. 베이비. 애기가 나오면 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비스트, 짐승. 예. 그리고 또 뭘까요? 뷰티 맞습니다. 예쁜 여성을 쓰거나 이 예쁜 남자를 쓰면 절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3B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형화가 된 콘텐츠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검색화되면서 품질을 올려가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그리고 틱톡이나 이런 쇼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형화가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쇼폼은 특별한 문법이 없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기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그전에는 없었죠.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형화가 되어 있을 뿐. 그렇죠. 유형화가 되어 있어서 그 유형에 맞춰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해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튜브 시절하고 그 과거에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이 발전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네. 향후에는 이런 문법들이 쇼폼에 적합한 문법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아까는 제가 유형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쇼폼에 대한 문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그 컨텐츠 영상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쇼폼을 통해서 정말 검색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 픽될 수 있는 바로 컨텐츠들이 바로 이런 문법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형화는 있지만 결국에는 컨텐츠는 목적이 필요해요. 유형화도 어떻게 보면 목적의 일환이겠죠. 뭐 댄스라는 그 유형도 결국에는 댄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뭐 아까 뭐 제가 얘기했죠. 뭐 1인 역할극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식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유형화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밑에 콘텐츠 아이디어로 써놨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 메르스를 피하려면 메르스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낙타를 만지면 안 되죠. 와우 이러면서 끝나면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겠죠. 달리 얘기하면 아까 구찌 챌린지처럼 뭐 메르스는 조금 먼 얘기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비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챌린지로.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더라도 키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바이럴 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바로 정책 홍보 키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정책 홍보를 한다는 그런 목적은 기본적인 큰 목적인 거고 이걸 세분화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감을 일으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쇼폼에 대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책 홍보 그런 얘기를 막 했지만 네. 정말 그냥 뭐 바텀업이에요. 풀뿌리 바텀업.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진짜 코로나 예방. 그 다음에 물론 분무기 물 뿌리고 뭐 소금물 먹고 이런 거 말고 가짜뉴스 말고요.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당국에서 얘기한 키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이 여기 녹여돼야 된다는 것이고 뭐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겠죠. 모기를 피하세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강원 북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말라리아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 노하우를 챌린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게임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세우고 유형화하면서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그게 바로 이제 미래의 쇼폼 문법이다. 이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너 왜 되게 잘생겨 보이게 나오네요. 형? 흑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를 준비한 이유는 딱 뭔가 임팩트 있는 쇼폼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이지 않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좀 많이 피곤하고 요즘에 잠을 잘 못 잤고요. 살도 좀 많이 쪄서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 쇼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마무리. 네, 오늘 뭐 유프로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 둘이서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쇼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MZ 세대 아닙니까? 예,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MZ 세대가 그만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진짜 MZ예요, 근데. 예, M이에요. 예. 나는 M. 예. 아무튼 MZ 세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둘이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쇼폼은 결국 쇼폼을 얼마큼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쇼폼을 과거의 롱폼이나 그 다음에 가로형 콘텐츠로만 생각을 해서 그거에 그냥 세로로만 자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폼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할 때 쇼폼에 대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하나하나 확장을 시켜보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그 콘텐츠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목적의 의식에 맞게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확실히 이해도 있으면서 콘텐츠 문법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정프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전 어땠나요? 뭐 예전에 뭐 유프로님 할 때보다는 좀 긴장감이 덜한 것 같고 유프로님이랑 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옷 입고 오시다고 저랑 할 때니까 추리닝 입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론 스티븐 잡스지만 예, 전형적인 꼰대시고요. 네. MZ세대는 아닌 걸로. 예, MZ 맞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